네, 이번 시간은 의문의 변동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의문의 변동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 도선스 원픽부터 점검을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외워야 할 것이 구둣발이었습니다. 구둣발은 뭐였죠? 네, 파여름이었었어요. 파여름, 기역, 디귿, 비읍이다. 이렇게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비음은 뭐였죠? 오, 나, 미였었고요. 유음이 바로 리을. 이렇게 다 외우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설, 후설 뜻이 뭐였었습니까? 설은 혀설자라고 했습니다. 혀가 앞에 위치한다 였었고요. 후설은 뒤에 위치한다. 그 다음 평평한 입술, 동그란 입술.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저번 시간 공부도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번 의문의 변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의문이라고 하면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죠? 보통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변동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4가지 종류의 현상을 겪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4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교체예요. 말 그대로 뜻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체.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되게 잘 알아요. 뭐죠?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면 국물 이렇게 했을 때요. 얘를 발음을 했더니 국물 이렇게 됐어요. 자,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 있던 기역 받침이요. 어떻게?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역과 이응이 1대1로 교체를 했어요. 우리 이런 경우에는 교체 현상을 겪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첨가는 당연히 더해지는 걸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이 요 할 때 초성에 있는 이응은요.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이 이응은요. 의문이 없다 라고 칩니다. 없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네, 니은이 생겼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없었는데 니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첨가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축약입니다. 축약은 왠지 뭐일 것 같아요? 맞아요. 1 플러스 1을 했는데 한 개가 남으면 축약이에요. 여기 보시면 국화 해가지고 기역하고 히읗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역이 사라지고 뭐가 남았어요? 키읔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역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키읔이 남은 현상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축약이라고 하고요. 탈락은 너무 쉽죠. 자, 조화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발음을 조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읗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히읗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탈락 현상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의 현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현상이 또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체 현상부터 하겠습니다. 교체 현상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음절의 받침에는 딱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라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온다는 거거든요. 이거 외우기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하시면 조금 외우기가 쉬워요. 자, 가느다란 물방울 7개만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꽃 이렇게 있죠. 얘를 발음을 할 거예요. 발음 기호거든요. 요 안에 꽃하고 발음을 할 건데 7개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침이 뭐가 올까요? 디귿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 현상을 겪은 게 맞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부억. 자, 키읔 받침이었는데 얘는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기역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절의 끝수로 규칙은 이런 현상인데요.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를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친구와 도라에몽이 맨날 친해가지고요. 붙어 다녀요. 그런데 도라에몽이 친구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몽아, 너 왜 점점 친구화가 되어가는 거니? 자, 친구화란 얘기는 뭘까요? 도라에몽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랑 어울리다 보니까 닮아지는 게 바로 친구화죠. 자, 선생님 이 얘기 왜 할까요? 맞아요. 비음화잖아요. 우리 비음 뭔지 알죠? 비음 뭐죠? 네, 오나미잖아요. 오나미가 아니었는데 오나미 씨랑 가깝게 지내서 이 친구가 오나미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있었던 국물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발음이 어떻게 되죠? 국물 요렇게 되죠. 자, 보세요. 기역은 비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뒤에 뭐가 있죠? 오나미 할 때 미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요? 오나미, 비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바로 이게 비음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닿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하죠? 닿는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죠? 뒤에 니은이 있다 보니까 디귿이 어떻게? 니은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이런 현상이 바로 비음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유음화도 저절로 해결이 되네요. 그쵸? 유음이 뭔데요? 그렇죠. 유음은 리을이었어요. 그러면 유음이 아니었었거든요. 우리 이 친구를 신라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는 없죠. 어떻게 발음하나요? 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요.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리을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바로 유음화가 되는 겁니다. 자, 구개음화를 설명을 할 건데요. 구개음화는 조금 법칙이 있어요. 법칙. 자, 디귿, 티읕이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형식 형태소라고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조사 배우고 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쉽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형식 형태소 2를 만나면요. 형식 형태소 2를 만나면 이 디귿 티읕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구개음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되게 많이 들은 단어예요. 같이. 얘는 어떻게 되죠? 치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라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우리 티읕이 치읒으로 바뀐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개음화입니다. 된소리 대기는요. 뒤에 오는 글자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음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발음하죠? 국밥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렇게 밥의 비읍이 밥 이렇게 된소리가 되는 현상을 바로 된소리 대기 현상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뒤에 개념들을 좀 알고 정리를 해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된소리 대기와 구개음화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첨가를 보겠습니다. 이 첨가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교체 같은 경우에는 다 발음상 이루어진 걸 이야기를 했는데 첨가 같은 경우에는 발음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표기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옷 첨가 중에서 발음상 시옷 첨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기상
시옷 첨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음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의미를 가진 형태소가 아니라 두 개씩 무조건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갑자기 뒤 형태소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얘는 시옷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밤에 다니는 길 할 때요. 얘를 어떻게 해야 하죠? 밤길이라고 발음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요. 시옷이 숨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거 왜 그래요? 옛날에 시옷을 같이 쓰는 그런 그 자음들이 있었어요. 뭐 요렇게 수고염 아니에요? 이렇게 있거나 네. 요런 것들을 많이 같이 썼었어요. 초성이. 그래서 그런 거의 잔재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뒤에 소리가 된 소리로 날 경우에는 시옷이 첨가됐다라고 본다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표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사이 소리, 사이 시옷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하고 몸하고 합쳐지면 얘는 어떻게 쓰죠? 잇몸 이렇게 씁니다. 그쵸? 이 사이소리 현상도 이거에 해당하는 규칙이 좀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해봤자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옷이 첨가되었다라고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태소 두 개가 결합을 해야 돼요. 꼭 첨가일 때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첨가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맨 하고 맨 플러스 이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입 요런 경우에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발음하나요? 맨입 이렇게 발음하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첨가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없었는데 니은이 첨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하자면 한여름 이렇게 있을 때 얘도 우리가 발음을 한여름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에도 니은이 첨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축약입니다. 축약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1이었는데 한 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자음 축약인데요. 다른 말로는 거센소리 대기다 라고도 합니다. 자, 거센소리 대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국화가 있죠. 국화는 어떻게 발음이 나죠? 국화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자, 얘는 기역과 히읗이 합쳐져서 키읔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음의 축약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거 하나 더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다. 자, 좋다. 어떻게 발음 나죠? 좋다.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티읕이 하나 남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거센소리 대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요. 모음 이나 오우가요. 다른 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었다. 나는 그곳에 내 모자를 두었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우와 여기 있는 우와 어가 합쳐져서요. 얘가 어떻게 되죠? 뒀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모음이 합쳐지는 현상이 바로 모음 축약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거 돼요 하면 얘도 모음 축약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탈락 현상입니다. 이 탈락 현상은요, 발음되는 것만 봐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파악을 잘해요. 그래서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울다에다가요, 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얘가 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리을이 탈락했구나 라고 친구들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 다음에 히읗 탈락 아까 조화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죠? 않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발음이 연음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히읗이 탈락되는 경우도 봤고요. 그 다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쓰다, 쓰어라가 붙으면 얘가 써라 이렇게 됩니다. 자, 뭐가 빠졌습니까? 네, 의가 탈락을 했죠. 그 다음 아나, 어가 탈락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갔었다 할 때 갔다 있잖아요. 걔는 가았다예요. 사실은 가았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갔다 하나만 남는 거죠. 그러면 뭐 앞에 거가 떨어졌다, 뒤에 거가 떨어졌다 뭐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가 탈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탈락까지 우리 다 보셨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생략을 많이 했는데요. 이해가 되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다 설명을 해줘요. 문법 문제 이따가 보실 건데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기본 뜻만, 단어의 뜻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생님 지금 되게 신났어요. 뭐냐면 2020학년도 수능 짝수형 국어 13번 문제입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 쫄지 마세요. 우리 수능이라고 하더라도요. 문법 문제는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보기에서.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1번 모음, 2번 자음 모음, 3번 모음 자음, 4번 자음 모음 자음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번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래요. 그러면은 자음이 없어야 되니까 이응이 와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 이렇게 할까요? 자, 2번은요. 자음 플러스 모음이니까 이응이 오면 안 되겠네요. 가 이렇게 할게요. 자, 3번은 어떤 유형을 말하나요? 자음 모음, 모음 자음이죠? 그러면은 앙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받침에 있는 거는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떤 경우? 다 있어야 되니까 강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이건 부수적인 설명이에요. 예를 들면 꽃 같은 경우에는 4번에 해당이 된대요. 맞아요? 그렇죠.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잎 같은 경우에는 잎 앞에 초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3번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요.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꽃잎으로 발음이 돼요. 자, 꽃잎 발음 어떻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꽃 잎이에요, 여러분. 얘가 처음으로 겪어야 할 음운의 변동은 뭘까요? 맞아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요거 항상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절의 끝소리, 음끝규에 의해서 얘는 꽃, 잎 요렇게 바뀌어야지 1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두 개의 형태수가 결합이 되면서 얘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걔가 꽃잎으로 됐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요. 이 니은에 의해서 얘가 디귿이 비음화를 겪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꽃잎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많이 겪었네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1단계 음끝규 그죠? 음끝규 요렇게 니은 첨가 그죠? 그리고 요렇게 비음화 이렇게 겪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겪었는데 처음에는 얘가 잎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잎이었어요. 요 잎일 때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3번에 해당이 됐었는데 얘가 이렇게 닙으로 바뀌고 나니까 몇 번으로 됐어요?
4번으로 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학생의 답을 고를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여기 있는 밥상, 집1, 의복함, 국물, 화살에 대해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꽃잎 패턴 식으로 하나하나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살짝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밥상. 밥상입니다. 밥상이요. 어떻게 됐대요? 밥. 선생님 이 발음되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주잖아요. 이렇게. 밥상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시옷이 여기 밥상 시옷이 쌍시옷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뀐 건데 이거는 첨가일까요? 교체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교체로 봅니다. 하나의 얘도 자음이에요. 그래서 시옷 두 개가 합쳐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첨가의 결과이고 이게 틀렸어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네, 교체의 결과이고 이렇게 바꿔줘야지 맞고요. 그 다음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 이 상일 때는 어때요, 여러분? 상일 때는 몇 번이었을까요? 상일 때는 3번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쌍이 되고 나니까 몇 번입니까? 그대로 3번이네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집1 한번 볼까요? 집1이에요. 그죠? 집1. 얘가 최종적으로 보니까 집1이 됐는데요. 얘가 집1이 되려면 먼저 집하고 니은 첨가가 일어나야만 비읍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가 집1 이렇게. 자, 무슨 현상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니은 첨가, 요거는 비음아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이 일이요. 이 일이 뭐가 됐어요? 닐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현상? 그렇죠. 첨가의 결과이고 첨가죠.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일. 요 일일 때는 몇 번에 해당돼요, 여러분? 일일 때는 그렇죠. 3번이었고 닐로 바뀌니까 4번이 됐네요. 달라졌어요. 요건 맞네요. 그죠? 요건 맞아요. 그쵸? 요건 틀리고. 그 다음 의복함 해볼까요? 의복함, 의복함. 얘는 하나 겪겠네요. 그죠? 의복함. 요렇게 겪겠네요. 이거 뭐예요? 맞아요. 요거 더해져서 요거 된 거죠? 기역하고 히읗하고 합쳐서 키읔 된 거. 이거 뭐죠? 축약이에요. 맞아요. 축약의 결과이고 맞네요. 그리고 나서 음절 유형이요. 함일 때는 몇 번? 4번이었고요. 그죠? 캄으로 바뀌면요. 4번이네요. 그대로네요. 그대로. 그 다음 국물에서 궁. 국물에서 국물이 됐어요. 자, 얘는 쉽죠? 계속했던 거네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 결과이고 맞고요. 음절 유형이 국과 같아요. 자, 국일 때는 몇 번입니까? 국일 때는 4번이죠? 궁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받침에 있는 거는 있는 걸로 치니까 역시 4번이네요. 같아요. 맞네요. 답 나왔어요. 4번이네요. 자,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자, 활 플러스 살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화살 이렇게 됐어요. 자, 뭐가 됐는지 이제 느낌 오시죠? 리을이 뭐 했어요? 탈락을 했고요. 음절 유형은 어때요? 활이었을 때는 몇 번? 4번이었는데 화살 이렇게 바뀌면은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 2번이 되네요. 같아요, 아니에요? 어때요? 달라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수정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께 됩니다. 꼭 복습하세요.
오늘의 도손스 원픽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길게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4가지로 줄여보았어요. 자, 첫 번째는요.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뜻만 아시면 돼요. 일단 그것부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7개의 자음을 외우셔야 합니다. 뭐였었는지 스스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할 건데요. 먹는다, 설날, 국수, 박, 앞날, 오 플러스 아서가 어떤 의문의 변동을 겪었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다 보면 그냥 넉넉히 보다 보면 맞아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직접 분석을 꼭 해보세요. 문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틀리고 어떻게 맞았는지 일일이 꼭 분석을 해보셔야만 여러분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